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음식과 요리 개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연했던 흑백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흑백요리사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 로고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미리 가려두었고요. 종이 박스 안에도 센스 있게 흑과 백 종이들로 깔아주셔서 좋았고요. 흑백요리사 로고가 쓰여진 박스를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담긴 엽서도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흑과 백 수저들을 보내주셔서 촬영할 때 계속 와 소리만 냈는데 촬영이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와 소리를 또 한 번 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삼촌의 흑백요리사 뒷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캐삼입니다. 전 캐삼은 캐나다 삼촌의 약자이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음식과 요리에 대한 정보를 주는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고요. 이번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도 정말 잠시 출연을 했습니다. 정말 짧게나마 목소리도 나오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퀄리티가? 흑백요리사 1편에서 잠깐 나오는 캐나다 삼촌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요, 작년 10월쯤인가 제 친구 앤드류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이 친구는 배우이고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반영되었던 킴스 컨비니언스라는 시리즈물에도 잠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화 파친코에도 잠깐 출연했던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작년에 백종원 선생님께서 무명요리사라는 과제를 가지고 흑백요리사 지원 영상을 찍으셨었는데 그 링크를 저에게 보내줬었어요. 이거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약 하루 정도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제작진에게 연락이 왔고 면접을 거치고 합격을 해서 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이었고 준비 과정이 정말 혹독했어요. 개인적으로 준비도 많이 했고 긴장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레미뇽 스테이크 디쉬를 준비했고요. 잘 구워진 안심 스테이크와 감자로 만들어진 매쉬 포테이토, 그리고 곁들임 채소들, 그리고 비프 스탁으로 만들어진 주 소스,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지는 갈릭 프라이를 올려서 한 디쉬를 완성했어요. 저는 분명히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요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분들부터 숨겨진 정말 고수 셰프님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좀 화려한 디쉬들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조금 투박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예전 미국에서 1970년, 80년대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좀 투박하지만 맛깔스러운 스테이크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접근을 했고, 스테이크 위에 올라가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빕스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을 걸리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90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고를 이용해 봤고요. 나머지 야채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색깔을 더 줌으로써 소스에 색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경연이 시작되고 약 90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고 정말 너무나 긴장이 많이 됐었고요. 두 심사위원들께서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편집이 됐었지만 요리를 맞추지 못하고 탈락되는 분들도 몇 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있는 동안 탈락하셨습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를 준비하는 중간 정도에 여기 안성재 셰프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다 편집됐더라고요. 우선은 셰프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냐 였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이름이 왜 캐나다 삼촌이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캐나다에서 왔고 캐나다에 있는 모모푸크라는 레스토랑에서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레스토랑 잘 알고 자기도 좋아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한국에는 보고 싶은 가족들 때문에 왔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셰프님도 그 심정 잘 압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따뜻한 대화 나눴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90분의 시간 동안 저는 약 6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가 걸려서 요리를 다 했다고 종을 쳤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내기 위해서 접시까지도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디핀 후에 음식을 제공했는데 아무래도 앞에 다른 분들을 심사하셔야 했기 때문에 약 거의 20분 정도는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랑 접시랑 다 식은 상태였고요. 심사위원은 누가 올지 약간 궁금하긴 했었는데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셨던 안성재 셰프님께서 와주셨고요. 너무나도 긴장이 됐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약 20분 전에 요리를 마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간 음식이 식었을 수도 있다라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셰프님께서 신중하게 스테이크를 잘라보셨고 소스의 맛도 보셨고, 그리고 매시드 포테이토도 맛을 보셨고 야채들도 맛을 봐주셨습니다. 제가 말했던 컨셉과 맞는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스테이크의 굵기라던가 소스의 맛 정도는 좋다고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같아요. 다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자였고요. 감자를 물에서 삶는 과정을 거친 후에 빨리 빼서 놔뒀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거를 만드느라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감자가 오버쿡이 살짝 됐었는데 그거를 잡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전반적인 요리는 괜찮았지만 그 매시드 포테이토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제 명패를 바깥에 두고 퇴장을 하게 됩니다. 퇴장 후에는 인터뷰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승우아빠님 채널에서 창업인배라는 컨텐츠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승우아빠님을 거기서 대기하는 동안 잠시 뵀었고요. 커피차가 왔었는데 거기 앞에서 뵈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승우아빠님께서 제 모자 뒤로 쓴 거 보시고 바로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권승하시라고 인사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왠지 나오시지 않을까, 왜냐면 그전에는 정보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짝의 개인적인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 현장에 계셔가지고 저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병재님께서 흑백요리사 100인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컨텐츠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 사진하고 캐나다 삼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왜 캐나다 삼촌인지를 모르시니까 캡 나다 삼촌이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영상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 삼촌이라는 제 채널명은 제가 아무래도 캐나다에 오래 거주를 했었다 보니 한국에 있는 제 조카가 저를 항상 캐나다 삼촌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채널명을 캐나다 삼촌으로 만들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 흑백요리사에 출연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쉽게 탈락을 한 후에 개별적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통편집이 됐다 보니까 어떤 인터뷰를 했었는지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께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100명 중에 먼저 20명의 백수저가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20분을 보는 순간 저분들이 심사위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혀 불만 없었고 저분들이 저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개개인의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안성재 두 심사위원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평소에 존경하던 두 분을 한자리에서 뵐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슐랭 1 또는 2도 아닌 3스타를 따신 분이 저의 음식을 평가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떨리는 순간이었고 영광이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디님께서 출연 소감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20살 이후로 20대, 30대, 40대 앞으로 펼쳐질 저의 인생에 있어서 20대에서 30대까지 10년, 30대에서 40대까지 10년, 이런 식으로 10년씩 저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40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40대의 10년이라는 시간, 그 출발점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렇게 펼쳐질 40대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흥분되고 또 어떤 것에 도전해볼까 생각하게 되고 너무 흥분된다고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놀랐고요. 이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정말 값진 경험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압박감도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제 자신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았기에 제 생각에는 시즌2가 방영된다면 아무래도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대신에 그 전에 제가 만든 음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저의 가게를 먼저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저에게 숙제로 남은 요리에 대한 열정, 공부, 경험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은 후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주방에 있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컨텐츠를 많이 찍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도전 중 하나인 유튜브 채널도 유지하면서 컨텐츠도 꾸준히 제작하면서 이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처럼 일단 시도해 보시고 후회를 하더라도 행동을 한 후에 후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삼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